반갑습니다. 솔리드웍스 강사 매운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쉘 기능과 구배주기 기능을 이용해서 예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측에 보이시는 하나의 모델링이 있는데요. 제가 치수 기입을 다 해놨습니다. 요걸 근거로 모델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제 거를 좀 따라서 한번 해보시고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보는 시간도 가지시면 훨씬 더 효율적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이제 처음 보는 모델링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고민할 시간이 오래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새 도면 열겠습니다. 자, 제가 판단한 순서는요, 먼저 바닥에 지금 보시면은 가로 100에 세로 100짜리 네모의 형상을 띄고 있는 도형이 있습니다. 해서 위에서 아래로 바라다 본 윗면에 스케치를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사각형 중에서 중심 사각형을 이용해서 원점을 클릭하고 대각선 방향으로 벌려서 클릭. 치수는 가로와 세로가 둘 다 100에 되게끔 치수 기입을 해주십니다. 자, 스케치 종료하시고요. 바로 돌출 들어갑니다. 자, 높이는 지금 정면도에서 150mm라 주어졌습니다. 자, 우선 150mm를 돌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바닥이 지금 100인 상태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9배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확인해 본 결과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좌측과 우측은 15도의 각도를 가지고 있고요. 우측에서 바라봤을 때의 각도는 80도, 즉 10도의 9배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4개의 면이 동일하게 15도가 아니라 앞과 뒤는 왼쪽과 오른쪽이죠. 왼쪽과 오른쪽은 15도, 그리고 앞과 뒤는 10도의 각도로 서로 틀린 9배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균일한 9배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돌출 기능에서도 9배를 주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불균일한 9배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9배 주기라는 기능을 사용해야 된다. 그걸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화면 상단에 보시면은 9배 주기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고요. 먼저 제가 왼쪽과 오른쪽, 자, 오른쪽과 반대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왼쪽 면, 이건 앞에가 아니고 이제 돌렸을 때 이쪽 면이 되겠죠, 그렇죠? 네, 오른쪽과 돌렸을 때 왼쪽 면. 자, 이거를 이제 9배를 줄 건데, 자, 9배 주기 버튼을 누른 다음 먼저 고정이 돼야 되면은 바닥의 사이즈는 100에 100이 변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닥면, 자, 바닥면을 고정면을 잡아주시고요. 자, 다음 9배 줄 면으로 오른쪽 면과 왼쪽 면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이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강의 시간 때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난 강의를 한번 다시 복습을 하는 것도 괜찮겠죠. 자, 고정면이 의미가 뭐고, 그렇죠? 9배 줄면이 의미가 뭔지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화살표 방향이 아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양쪽 면은 아랫방향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점점 위로 올라서 넓어지는 9배가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지고, 만약에 화살표가 위로 되어 있으면은 9배는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형상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은 위로 올라갈수록 넓어져야 되기 때문에 화살표가 아래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화살표의 방향을 바꾸는 방법은 여기 고정면 잡았을 때 그 옆에 화살표가 있죠. 요놈에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 방향이 바뀝니다. 이렇게. 자, 각도는 15도. 자, 앞에서 바라봤을 때 양쪽 면은 15도의 9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15도를 입력했습니다. 자,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은 양쪽으로 15도가 들어갔습니다. 자, 다시 한번 9배 주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고정면은 바닥면, 이번에는 9배 줄면을 앞에와 돌려서 뒤. 자, 이거 오른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게 이제 왼쪽과 오른쪽이 되지만 정면을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앞과 뒤가 되겠죠. 여기와 여기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와 여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10도를 입력하면 되겠죠. 10도. 그리고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9배가 여기는 10도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먼저 큰 굵직한 형상을 만들어 주시고요. 필렛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렛은 바깥쪽 지름이 10mm라 되어 있죠. 자, 3D 필렛 눌러 주시고요. 부동 반경, 첫 번째 거죠. 부동 반경에 10mm 입력을 해 놓고요. 엔터. 자,
자, 그리고 이제 보니까 바닥 쪽에 라운딩이 다 들어가요. 바닥 쪽 요 네 개의 모서리가 다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나의 면을 끼고 있는 모서리 네 개가 다 들어갈 때는 일일이 클릭하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면을 클릭하시면 한 번에 이제 면이 잡힙니다. 그러므로 그 면을 끼고 있는 모서리 4개가 한 번에 이렇게 선택이 되어지는 걸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상태에서 세로의 모서리 선 4개를 하나, 둘, 3개, 여기도 4개 이런 식으로 밑에 면과 세로의 면 4개를 잡았습니다. 세로의 모서리죠. 자, 그리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은 필렛이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가운데를 보면은 30파이짜리 원이 지금 보시면 30파이짜리란 거는 안쪽 원입니다. 안쪽. 요 안쪽 원. 바깥쪽 원이 아니라 안쪽 원이죠. 자, 안쪽 원이 30파인데 스케치가 위에 면을 찍고 들어왔습니다. 요 면을 찍고 스케치에 들어왔고요. 여기 가운데다가 원을 30파이짜리 하나 그립니다. 30파이짜리 하나 그려서 스케치 종료하시고요. 컨트롤 7. 자, 돌출 컷을 합니다. 돌출 컷을 하는데 방향은 이제 아랫 방향으로 관통으로 뻥 뚫어주면 되겠죠. 조건은 관통으로.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30파이짜리가 아랫 방향으로 뻥 뚫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쉘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잘 보세요. 이 상태에서 상부에 보시면은 여기 쉘이라는 기능이 있죠. 쉘을 클릭해서 제거가 되면은 꼭대기 위의 면을 선택하시고, 자, 이렇게 되면 위의 면이 사라지는데 나머지 회색 부위한테는 그 두께가 몇 mm인가 봤더니 5mm거든요. 그럼 이제 내가 여기다 5를 입력을 할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5mm 두께가 이제 안쪽으로 생성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5mm가 생성이 되는데 잘 보시면은 여기도 지금 홀의 면이 있죠. 그럼 이 홀의 면한테도 두께가 5mm가 생성되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이러한 형태의 5mm 두께가 생성이 된다는 거죠. 사라지는 건 위에가 사라지는 거지 이 기둥의 면은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렇게 원 기둥한테도 5mm가 두께가 들어갈 거다. 해보겠습니다. 자, 5mm를 입력하시고요.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 면한테도 5mm 두께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원 기둥을 생성시킬 수 있겠다는 거. 그래서 별도의 원 기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미리 홀을 파놓고 쉘을 한 번에 하게 되면은 그 홀한테도 두께 5mm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형상을 보다 편하게 만들 수 있겠다는 거죠. 지금은 제가 원을 하나만 뚫었지만 뭐 경우에 따라서는 원이 대여섯 개 정도 뭐 많은 경우에도 이 방법을 쓰게 되면은 상당히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쉘하고 구배주기를 좀 복습을 했고요. 뭐 이 이후에도 이제 여러 가지 모델링이 나오면서 좀 반복적으로 나올 부분이 있어요. 쉘하고 이제 이 구배주기는요. 지금 배운 겸 해서 배우자마자 이제 여러분들이 복습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별도로 이렇게 도면을 하나 만들어서 연습을 좀 해봤습니다. 자, 이게 다가 아니겠죠, 당연히. 요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예제를 나중에, 지금은 이제 우리 기능을 아직 다 익히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기능을 배우고 나서 중간에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연습 문제라고 해서 올릴 거예요. 그러면 그 연습 문제에서 또 한 번 이런 구배주기라든가 쉘 기능이 한 번씩 더 나올 거라 봅니다. 그럴 땐 또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한번 유심히 보셔야겠죠. 자, 오늘은 짤막하게 여기까지 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 좀 짧았죠. 예.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